네, 오늘 새벽 김종필 전 총리의 부인 박영옥 여사의 발인이 거행됐습니다. 장례 기간 동안 초당적 조문이 이어진 빈소는 전현직 거물 정객들의 만남의 장으로 한국 정치사를 회고하는 자리가 되기도 했는데요. 네, 이번 고 박영옥 여사의 별세를 계기로 정치권의 조문 문화가 새삼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 박영옥 여사 별세의 정치적 함의부터 또 오늘 출범 2주년을 맞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평가까지 브런치 이슈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리고 이양수 전 청와대 행정관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새벽 발인 현장에서도 김종필 전 총리 침통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반려자를 떠나보내는 노 정객의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김종필 전 총리 하면은 우리 한국 현대사의 그 우여곡절 그리고 그 굴곡 이런 것들이 한눈에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우선 네. 김종필 전 총리하면 생각나는 게 5.16 쿠데타를 박정희 전 대통령과 같이 했던 주역이었고 말이죠. 그러나 뭐 그런 어찌 보면 부정적인 이미지보다는 그 이후에 정치 역정이 상당히 파란만장했었죠. 박정희 전 대통령과는 국무총리 된 다음에 불화를 빚으면서 자의반 타의반이라는 말을 남기면서 외국을 떠났던 기억도 있고요. 그리고 이인자로서의 그 항상 결국은 대권에 도전하지 않았던 못했던 이런 것도 우리가 떠오르고 또 하나는 내각제론자였습니다. 지금 이번에 그 이른바 여러 조문 정치들 중에서 역시 내각제 얘기를 네. 하셨어요. 네. 내각제를 하면 17년 동안 할 수 있다. 이 대통령제는 썩 좋은 게 아니다라는 취지의 말씀. 어쨌든 그래서 김종필 전 총리하면 떠오르는 게 이인자로서의 어떤 그 처신, 뭐 전 부정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그리고 내각제론자, 그리고 DJP로 해서 또 김대중 정권의 탄생의 주역이었고, 그래서 국무총리 2번이나 하셨고, 뭐 그런 게 일단 전체로 떠오릅니다. 네. 그 장례 기간 동안 뭐 그야말로 이제 초당적인 조문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아무래도 뭐 한국 정치사의 어떤 뭐랄까요 축소판을 보는 그런 기분이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예. 그러니까 35살에 중앙정보부장이 되잖아요. 그리고 45살에 총리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자민련이라는 당을 또 만들고 고전에 이제 신민주공화당 후보로 대권에도 도전을 한번 했었죠. 충청권의 어떤 그 대표성을 가지고 그런 어떤 그리고 나서 DJP 연합으로 또 총리를 한 번 하고 역사상 사실 우리나라에서 총리를 2번 하신 분은 저분이 처음일 거예요. 네. 그런 어떤 정치적 어떤 그 매 순간마다 중요한 역할들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분이 만든 대통령만 사실 3명에 달하죠. 예전에 이제 3당 합당으로 YS를 당선시켰죠. DJP 연합으로 또 DJ를 당선시켰고 그 전에 이제 뭐 5.16 혁명을 통해서 박정희 대통령을 당선시켰고 이런 식으로 보면은 정말 지금 26년생이니까 이제 90세가 넘으셨죠. 그러신 분인데 그 90평생 중에 대부분을 정치와 함께 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교분을 나누고 이 정치인들뿐만 아니고 지금 사실 정치가 워낙에 이제 그 정치적 거물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많은 조문객들이 오지만 연예인들도 많이 와요. 이분이 또 시서화에 굉장히 능하고 낭만 정객이시잖아요. 네. 한자로도 말씀을 멋있게 하고 유화도 뭐 거의 그 프로 화가들의 못지않은 그런 실력을 가지고 독학으로 하셨답니다. 40세 때부터. 그렇게 했는데도 그렇게 예. 되시고 이런 걸 보면 그래서 뭐 송혜 선생이나 하춘화 씨라든가 뭐 많은 연예계 그 유명한 인사들도 많이 가고 그런 차원에서 이번 조문이 상당히 뭐 많이 그런 차원에서 회자되는 것 같습니다. 네, 또 그동안 좀 앙금이 있었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들도 찾아와서 화해장이 또 되기도 했었거든요. 어떤 면에서 볼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도 상당히 불편한 관계가 많았었죠. 우선 김종필 전 총리가 신민주공화당 창당할 때 87년도 얘기입니다. 민주화되고 난 다음에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입당을 권유했으나 그때 이제 거절했었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리고 1995년도에 자유민주연합, 자민련이라고 그러죠. 자민련 창당할 때 또 같이 하자라는 그 제안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부했고 예. 또 DJP 연합, 아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김종필 전 총리와 김대중 전 대통령의 그 지역연합이라고 얘기하죠. 내각제를 고리로 했던 그 DJP 연합 때도 거절을 당한 거죠. 김종필 전 총리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김종필 전 총리와 박근혜 대통령은 어쨌든 그런 정치적인 관계에 있어가지고 한때 소원했었습니다. 게다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경선을 할 때 그때도 JP, 이 김종필 전 총리는 박근혜 당시 후보 편에 쓰지 않았어요. 근데 2012년도에 와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 지지를 네. 선언했죠. 이런 거. 잠시만 여기서 속보 하나 좀 전해드리고 대담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 8시쯤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금암리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괴한이 총기를 발사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총상 있는 사람들을 포함해 모두 3명을 병원으로 이송을 했고요. 이들은 모두 숨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괴한은 이후 편의점에 불을 지르고 도망친 것으로 현재까지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경찰은 이 괴한의 뒤를 쫓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다시 한번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인 오늘 오전 8시쯤이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금암리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괴한이 총기를 발사하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총상 있는 사람들을 포함해 모두 3명을 병원으로 이송을 했는데 이들은 모두 안타깝게 숨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후 이 괴한은 편의점에 불을 지르고 도망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현재 경찰이 뒤를 쫓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자세한 소식이 들어오면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담을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화해장이 펼쳐진 그렇죠. 것도 의미가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물론 이제 사적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셋째 형의 따님이 이제 곧 박용옥 여사였으니까 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김정필 전 총리가 사촌 형부가 되는 거예요. 아주 네네. 가까운 사이죠.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 조문을 한 예가 거의 없었거든요. 아주 이례적인데 이번에 직접 이제 오셨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과거 그때 뭐 김정필 전 총리와 정치적인 그런 불편한 관계가 있었습니다만 이거 뭐 이제 이 조문을 계기로 해가지고 적어도 그런 앙금은 씻어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 네, 이제 그런가 하면 이제 조문 정치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어제 안철수 전 대표에게도 이야기를 건넸더라고요. 네, 안철수 전 대표한테 그 소신껏 해라. 그러면 뭐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도 하셨죠. 예. 그래서 뭐 덕담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근데 그 전에 뭐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았죠. 어떤 게 기억나세요? 저는 이제 제일 기억에 남는 건 김무성 대표한테 네. 대통령 열심히 도와드려라. 그러면 반대 급부가 있을 거다. 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보기엔 반대 급부, 뭐 여당 당 대표고 그 다음에 대권 반열에 대권 후보 주자 반열에 있는 분한테 반대 급부라면 뭐겠습니까? 대통령 되는 거 도와주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건 사실 이렇게 명시적으로 한 것 같지는 않고 그 앞에 방점이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도와드려라. 네.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완구 그 총리한테도 한 말씀 하셨죠. 대통령한테 직원 하지 말아라. 예. 사실은 모든 사람들은 대통령한테 직원을 해야 된다고 얘기는 하는데 이분은 직원하면 안 된다. 듣기 좋게 얘기하면 2인자의 어떤 처세를 너무나 평생 2인자로 살아셨던 분이라서 그런지 2인자의 처세를 너무나 잘 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윗사람을 설득할 때 싫은 소리 안 하고 좋은 소리 하면서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잘 찾아봐라 이런 얘기 같아서 좋았었던 것 같고 그 문재인 후보나 우윤근 그 야당 그 당대표 원내대표한테도 저 덕담을 해주셨죠. 네. 특히 우윤근 원내대표가 요번에 아주 총리 인준에서 그 상당히 역할을 하고 협상으로 했지 않습니까? 예. 어쨌든 들어서 표결을 함으로써 그러면서 야당은 이기면서 지는 것이다. 뭐 이제 그런 좋은 얘기도 지면서 이기는 것이다. 이렇게 좋은 얘기도 하셨던 것 같고요. 네. 참 90평생의 어떤 그 본인이 체득한 어떤 노하우라든가 어떤 정치적 지혜를 그 오신 분들한테 아주 딱 적당하게 적절하게 그분한테 아주 따박따박 얘기해 주신 것 같아서 참 뜻깊게 봤습니다. 네. 교수님은 정치 구단의 훈수 가운데 어떤 말들 기억에 남으세요? 글쎄요. 문재인 대표에게 한 말도 생각이 나요. 정치는 허업이다라는 말은 이미 이전에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김정필 전 총리가. 그러니까 정치에 대한 무상함 같은 것들 아마 어느 정치인들보다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원래 뭐 정치가 무상한 거고 우리 인생이 무상한 거긴 합니다만 네. 특히 이제 그 5.16 이후에 그 권력 관계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불편한 관계도 있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의반 타의반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상당히 자신의 본의와 관계없이 그런 오해도 받고 이랬단 말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DJP 이후엔 또 뭐 공동 연립 정권이라고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또 이 정권이 갈라졌단 말이죠. DJP하고.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역정 속에서 자신의 어떤 그 최고의 꿈이었던 내각제 총리 이를 네. 이루지 못했고 네. 아까도 우리 뭐 이양수 전 행정관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87년도에 대권 도전을 했었잖아요. 그것도 성취 못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녹아 들어가 있는 부분 같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볼 때 우리 민족의 정서가 정한 한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정치인을 볼 때 김정필 전 총리 상당한 한이 남았을 거라고 보고 또 하나는요.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어느 말씀인지 기억 남냐 이게 문재인 대표에게 허업이라고 그랬던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이 녹아났다고 보여지는데 김정길 전 총리 하면 생각나는 게 우리나라의 정치를 삼김 이전과 삼김 이후로 이렇게 크게 구분하잖아요. 그러니까 삼김 시대 DJ, JP, YS 세 분입니다. 그래서 한 분은 돌아가셨고 두 분이 이제 생전에 계시는데 그런 정치적 의미도 있는 것 같고요. 또 네. 하나는 어쨌든 산업화와 민주화의 경계점에 있는 정치인이 아닌가. 왜 그러냐면은 또 5.16으로 해서 산업화를 일으켰던 네. 뭐 그런 네네. 산업화 세력인데 또 80년대 이후에는 또 정치 연구에 묶이고 그러면서 삼김에 같은 반열에 들어서 사실 그 이전에 YSDJ가 한 축이었고 네. JP는 뭐 이쪽 보수 쪽이라고 네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산업화 민주화의 경계라는 건 80년도 이후에는 상당히 이제 반정권적인 이런 전두환 정권에 반대했던 이런 또 경력의 소유자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산업화 민주화의 어떤 우리 사회에 아직도 화합하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 지점, 경계점에 있던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네. 여러 오는 여야 정치인들에게 자신이 느꼈던 거 그리고 필요한 어떤 처신하면 처신이고 처세라면 처세라고 이런 것들을 가감없이 얘기하면서 많은 국민들에게 어떤 감동과 훈남을 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저희가 사건 속보 관계로 네. 아쉽지만 대담 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